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동입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와, 진짜 금방 세월이 가요. 이러다가 또 금방 크리스마스 온다. 그 정도예요. 크리스마스 D- 네. 얼마 이제 계산해야 되는. 자, 오늘은 네. 우리가 왜 이런 차를 갖고 왔지? 이런 차가 어떤 차인데요? 최근에 신차도 아닌데. 네, LPG 규제가 네. 폐지되면서 또 LPG 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SM6, 르노 삼성 SM6 LPG 모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뜨겁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차를 사려고 하는데 LPG 사야 되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은 글쎄요. 저는 LPG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개인 취향상 사실 LPG를 선택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제 취향인 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선택을 하고 계시고 네. SM6 같은 경우에는 LPG 규제가 풀리자마자 벌써 막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소나타도 출시가 되면서 LPG 모델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평상시 LPG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시승을 많이 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저희도 한번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 차가 어떤지 가져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살 수 없었던 차였는데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살 수 없었던 네, 택시, 뭐 렌터카, 렌트카, 장애인, 장애인용, 네. 뭐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그렇죠. 한해서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지로 놓인 차다 보니까 네. 어떤지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LPG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 차가 싸죠. 차가 싸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차가 없긴 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차가 싸진 않아요. 그게 그동안 LPG 차가 싸게 나왔던 이유는 네. 일반 세단에 들어가는 고급 옵션들은 다 빼고 왜냐하면 택시용이 많다 보니까 택시랑 렌터카가 많다 보니까 옵션들이 빠져서 차가 쌌던 거지 네. LPG이기 때문에 더 쌌던 경우는 네. 사실 아니죠. 네. 연료비가 적게 든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제일 큰 이유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이유고요.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 대비 출력 힘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연비가 떨어진다. 그렇긴 한데 연료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휘발유 값이 지난달 전국 평균이 1,392원인데 LPG는 796원이에요. 가솔린 대비 57%예요, 가격이. 57%인데 그러면 연비가 낮으니까 그러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 차 같은 경우에 가솔린은 복합 연비가 11.4인데 네. 이 차는 9.3이에요. 네. 그러면 가솔린 대비 82% 수준으로 지금 연비가 조금 낮긴 하거든요. 완전 안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기름값은 57%인데 연비는 82%니까 결국은 이게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지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이제 힘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실제로 연비가 많이 나쁜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우리 김한영 기자가 큰 이슈를 오늘 많이 등장하실 것 같아요. 화두를 네. 던져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김한영 기자 영상 가서 많이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연료비가 오를 것이다. 그렇죠. LPG 값이 네. 오를 것이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휘발유랑 디젤이랑 LPG랑 이 가격 구조에 있어서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정부의 정책과 세금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값이 우리보다 훨씬 싸잖아요. 네. 그만큼 그게 세금이 덜 붙어 있어서 우리는 세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높은 건데 지금 LPG 값이 굉장히 싼 것도 세금 때문이죠. 그렇죠. 세금이 많이 안 붙어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휘발유를 타다가 LPG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시 LPG 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가 역사적으로 뭐 왜나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을 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는 그쪽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결국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번 달에 했는데 2년 뒤에 LPG 값이 2배로 뛰어오른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 과연 뭐 몇 년 뒤에 오를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예언가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거여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네. 그 연료비 차이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희는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오늘은 이 차가 어떤지만 네.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SM6를 시승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에도 그렇고 댓글에다가 네네. SM6 이제 후륜 AM 링크가 적용돼 있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승차감 완전 너무 안 좋다. 막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승차감 사실.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어떤 특별한 노면에서는 후륜이 멀티링크가 아니라는 게 느낌이 오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 제가 오늘도 그렇고 계속 타보면 맞아요.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쵸. 심지어는 제가 타고 있는 K7보다 더 좋은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그랜저보다 얘가 승차감이 더 그랜저 좋거든요. 더 단단해요. 네, 그랜저가. 그랜저 승차감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승차감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는 이야기도 오늘 마침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 LPG 모델을 시승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타보기도 전에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LPG를 다룬 적이 네, 없어서. 그렇죠. 그동안 이제 택시랑 뭐 렌터카 위주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고급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쪽은 많이 빠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차에는 거의 일반 모델이랑 큰 차이 없을 정도로 항상 그 라인업을 네.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LPG 통도 트렁크에 그렇죠. 분호형으로 들어있어서 그런 공간도 차이도 많이 넓었고요. 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나타를 가져오지 않고 SM6를 가져온 거는, 일단 소나타가 지금 다음 주부터 판매가 재개가 돼요. 지금 판매 중단에 걸려 있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저희도 뭐 소나타를 당장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SM6를 갖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LPG 라인업을 그래도 비교적 예전에도 맞아요. 그 상위 트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은 한번 좀 높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송홍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보넛 본배를 제일 먼저 개발해서 넣은 부분도 사실 르노 삼성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차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2.0 엔진인데 MPI 엔진이 있고 그리고 직분사 엔진이 있고, 네, 그 그쵸. 두 가지가 일반 모델의 라인업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 터보도 있고 디젤이랑 LPI가 있는데, 이 LPG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2.0 엔진 중에서 그 MPI 엔진, 네. 요거랑 같은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분사 엔진은 출력이 좀 더 높고, 네. 얘는 지금 146마력이잖아요. 요거는 일반 MPI 엔진, 가솔린 버전도 있고 LPG 버전도 있다. 이렇게 그렇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0 MPI 버전에는 CVT가 7단 변속이 가능한 CVT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 직분사에는 DCT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도 아마 직분사 엔진을 넣은 쪽이 가격이 좀 더 높고.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사실 뭐 이 차만 타봐 가지고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나타났습니다. 똑같아. 색깔도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예. 지금 저희가 이게 그 평상시에 하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막 말이 좀 계속 꼬이고 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맞아요. 너무 어색해요, 이게. 자, 일단 두 대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LP랑 구분되는 부분은 뒤에 배지 말고는 차이가 안 나서 휠 디자인도 똑같고 실제로 맞아요. 지금 타이어까지 18인치 똑같은 걸 끼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여기랑 좀 다른 게, 요거는 디자인의 차이가 아니고 기능의 차이죠. 여기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해서 안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이 막혀 있는 거고, 이 LP 트림에는 최상위 이제 RE 트림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 차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게 자동 긴급 제동, 네. 그다음에 차간 거리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선택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뭐 똑같이 적용되고, 실제로 가격도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좀 그 사양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네. 거지, 엔진과 변속기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직분사 엔진에 DCT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얘보다 기본 같은 옵션에서 봤을 때 맞아요. 얘가 조금 더 비싸고, 이 모델 말고 기본형인 MPI 엔진이 적용된 프라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차는 뭐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들어오겠죠? 네, LP 모델을 선택하실 거라고 본다면 여기에도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바로 소나타가 또 출시됐던 네, 그렇죠. 그 뭐랄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약간 이런 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어쩔 수 없죠. 네. 어차피 법안 같은 걸 만들 때 그쪽 산업계에 있는 의견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입김이 워낙 강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제대로 그 LPG 라인업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나타가 출시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딱 발의한 거 아니냐. 뭐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행히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원래부터 트림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그러네요. 오히려 현대보다 더 뭐 득을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어서. 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봐도 참 둥글둥글해요. 왜냐면 요즘 많은 세단들이 좀 낮아지고 뾰족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반면 역시 SM6는 여전히 볼륨감이 있어서 좀 이제 존재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식상해지고 있구나. 아니 식상한 건 아니고요. 네.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커 세단들에 보인다고? 비해서. 아, 그렇긴 소나타에 하네. 비해서는 더 커 맞아요. 보이고. 소나타보다 훨씬 커 보이긴 하네요. 높아요 일단. 맞아요. 근데 여전히 디자인은 여전히 예쁜 것 같긴 해요. 전 네. 확실히 좀 단정하다 보니까 오래 봐도 많이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뭐 사이즈를 조금 비교해 보면 이게 휠 베이스가 2610mm인데 소나타가 2640으로 이제 커져 버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커진 만큼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뭐 소나타랑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컸었고요. 뭐 디자인은 지금 봐도 여전히 예쁘고, 전에 이거 우리 시승하면서 하차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네. 확실히 한 급 위에 차 같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그런 부분들은 유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가져온 모델이 이게 MPI 모델이어야 네. 그래야 사실은 두 개를 바로 맞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그 GDI 엔진에다가 DCT가 적용된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차가 아무래도 출력도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 또 어쩌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DCT랑 이건 CVT니까 그 차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오늘 직접 이 차를 통해서 과연 LPG 모델도 충분히 탈만한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예전에 저희 촬영 감독님이 차가 레인인데 LPG셨어요. 그래서 저희 촬영할 때 차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주행샷을 찍어야 되는데 막 풀악셀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차는 계속 못 따라오고. 네네. 그래서 지금 LPG에 대한 기억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거랑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트렁크는 트렁크 우리가 봐야 돼요. 네, 비교해서 네, 봐야 맞아요.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한눈에 봐도 일단 여기가 높이가, 바닥이 좀 많이 올라와 그렇죠. 있어요. 높이가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이쪽은 더 깊죠? 푹 여기를 재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만큼이니까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첫눈에 보더라도 확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근데 우리가 이 SM6 LPG 트렁크 공간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넛형. 그렇죠. 네네. 기존에는 지금 이렇게 빼볼까요? 아예 빼볼 거예요. 빼버리면 와 스페어 타이어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페어 타이어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예전 것들. 예전에 완전 그냥 통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크게 그냥. LPG 통이 저 뒤에 시트 뒤쪽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 버리죠. 그래서 택시 타 보면 짐 넣으려고 하면 뒤에 자리가 큰 거 쫙 있잖아. 그래서 사실 뭐 장애인 분들도 심지어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야. 그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맞아. 거지. 사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만든 차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 보니까 그게 큰 단점이었는데. 아 그래서 진작에 이 형태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뭐 르노 삼성은 이걸 해가지고 택시에도 공급을 했고 뭐 미리 공급을 많이 했던 거고, 이게 좋으니까 지금 소나타도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나온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본배 스타일의 네. LPG 탱크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무게 중심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저기 연료 탱크 같은 부분 아예 떼내버리고 지금 이것만 장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바퀴 굴린 차들은 앞쪽이 무게 배분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뒤쪽에다가 묵직한 걸 실어 놓으니까 무게 배분에도 훨씬 도움이 되죠. 야, 여기에 그래도, 그러면
지금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액체 상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LPG가 무슨 뜻이에요? 헷갈리는데. 페트롤리움 중간에. 맞아요. 페트롤 맞아요. 그래서 리퀴파이드 네. 페트롤리움 리퀴파이드. 가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액화 액화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석유가스. 액화 석유가스가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고 네. 또 LNG. 네. 요즘 LNG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이렇게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시동도 잘 걸린다고 해요. 예전에는 막 문제가 많았다면서요. 네. 사실 이 차도 이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동이 조금 늦게 걸려. 그 저번에 푸조차 탔을 때 네네네.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한 1초, 2초 기다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그 정도는 뭐 예전에 비하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저 주유구도 볼까요? 주유구가 여기 휘발유 주유구는 이렇게 생겼고 뭐 그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LPG는 특이해요. 특이해요? 처음 봐요. 뭔가 풍선 바람 뺄 수 있는 네. 여기 그냥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진짜. 가스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기 뭐지? 수소 충전한 거랑 비슷하게 네. 생기지 않았나? 네, 입구는 다른데요. 좀 다르게 네. 생겼군요. 네, 그래서 여기다 쫙 꽂아 넣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두 차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우선 가솔린 직분사 모델부터 송은 씨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6 전에 타봤죠? 네, SM6 많이 타봤고 네. 되게 뭐랄까 스포츠 세단 같다라는 딱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SM6가 저에게는. 그래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네.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해요. 근데 벌써 그런 것 같은데. 소리가 맞아요. 소리가.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좀 터프하죠. 맞아요. 가솔린 차 치고는 꽤 좀 카랑카랑하고 좀 터프한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이쪽에서 네. 바꿀 수 있죠. 자, 스포츠 모드로.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었네요, 참.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시고. 오! 응답성이 네. 확 빨라지네요. 네. 차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고. 지금 GD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0cc 직분사인데 최고 출력은 150마력이고 LP 같은 경우는 10마력 낮은 140마력이어서 사실 좀 LP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냥 MPI랑 비교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비교가 될 텐데 이것도 직분사 엔진이라서 얘는 또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또 뭐 어떨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궁금해요, 진짜. 네. 그래도 세단이긴 세단이구나 싶어요. 네. 뭔가 높은 차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페라리를 타고 와가지고. 네. 스포츠 모드로 오니까 차가 더 거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편집장님이랑 촬영하니까 되게 긴장하는 것 같아요. 에이, 긴장해 보여요. 설마, 긴장. 설마 김성은이 근데 후배 긴장하겠어. 앞에서 막 허세 부리다가 지금 막 긴장이 되는데 네. 오랜만에 또 SM6를 달려보니까 예전에 SM6 타면서 막 스포츠 세단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기억이 좀 떠올리기도 해요. 네. 그냥 뭐랄까 스포츠 세단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 엔진 사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으르렁거리는 소리? 네. 이게 지난번에 탔던 1.5 디젤 엔진이 디젤 엔진인데 그거는 그때도 약간 이런 소리 났었거든요. 네. 약간 저 깊은 단전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동굴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약간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가솔린 모델에서도 약간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소리를 조금 가솔린 엔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소리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분위기가 스포티하게 좀 고조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그 아까 직선 도로에서는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곡선 도로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전 좀 무겁기도 하고 유격도 조금 커가지고 네. 약간 답답한 게 살짝 있어요. 그 무겁고 약간 넓은 유격을 잘 감당만 하면 코너를 되게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이 차는 세단, 네. 승용차니까. 승용차니까. 네, 세단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막 페라리 타고 그래가지고 네. 이 차가 지금 되게 편하고 높게 느껴져요. 그렇군요. 시야 확보가 너무 잘 돼서 시야 확보 잘 되는 말을 항상 SUV에서만 했었는데 이게 아까 소은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LPG 엔진이라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눌러 놓으면 1초, 2초
안 된다고 몇 번 막 누르지 마시고 네, 좀 그럴 필요는 기다리셔야 없어요.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한번 눌러놓으면 얘가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고 나서 켜지는 데까지 한 2, 3초 정도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에코 모드가 은근히 연비 절약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해보니까 연비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컴포트 모드를 두고, 송 기자 좀 전에 핸들이 무겁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좀 많이 무거워진 거거든요. 네. 근데 컴포트에서는 확실히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컴포트를 켜면 마사지 시트가 연동이 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어쩐지 예, 갑자기 막 움직여가지고 마사지 받으면서 산길을 한번 주행을 해보죠. 뭐. 확실히 컴포트 상황에서 핸들이 확실히 여유가 있고요. 근데 좀 유격이 좀 큰 편 아니에요? 좀 그렇죠. 이게 네. 좀 크죠. 근데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어차피 이 차는 스포츠카가 아니고 세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지금 타는 거고. 근데 저 지금 순간 착각했어요. 지금 가솔린 차 계속 타고 있는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한 게, 가만, 이거 지금 LPG로 바꿨는데? 네, 왜 소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지? 똑같고. 특히나 이제 저건 직분사여서 이거보다 10마력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MPI 엔진은 얘랑 똑같은 140마력인데,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탄 거는 GDI 엔진이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높죠. 150마력이고 얘보다 10마력이 더 높은데, 지금 이 차를 탔는데 크게 뭐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저 차보다 조금 가속이나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근데 지금 이것만 타면 사실 전혀 뭐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 네. 정도로. 제가 상상한 그 비실비실한 느낌은 아니네요, 진짜. 그럼요. 맞아요. 아니,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닌 게, 저도 이제 어제 받아가지고 조금씩 탔었는데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 밀리니까 힘이 사실 부족한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이거 잘 버틴다. 그러게요. 갑자기 지금 LPG 평가가 아니고 차에 대한 평가로 지금 막 바뀌는 분위기인데, 상당히 잘 버티네요. 지금 이 차에는 또 CVT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그 CRV 시승 때 영철 기자랑 두 사람 다 CVT 변속기가 막 멍청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점점 속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 변속 같은 느낌 들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 차에도 D스텝이 적용돼 있어 가지고 조금 터프하게 운전하려고 하면 엑셀 끝까지 밟으면 그러면 D스텝처럼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차에는 수동 모드가 아예 없었어요. 수동 변속 모드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그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 모드가 있어가지고 수동 모드에서는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이거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도 나름 괜찮은 편이기도 그러네요. 하고. 사단으로 가다가 내리면 나름 회전수도 좀 맞춰주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제가 직분사 엔진이 반응이 훨씬 더 좋긴 하네. 아까 그 차는 좀 더 빨리 웽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그만큼은 좀 아니긴 해도 지금은 괜찮네요. 저는 그냥 동반 좌석에서 느껴지는 거는 편차님이 이제 좀 더 빨리 나가려고 하실 때 조금 더 느긋하게 가속이 되긴 해요. 그게 좀 매끄럽게 가속이 분명히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밀어주는 힘이 부족한 느낌이긴 해요. 맞아. 좀 약하게 밀어주는 느낌? 아까 그 차랑 좀 차이가 나긴 나요. 그죠? 분명히. 10마력인데도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난다는 게. 그 아까 가솔린 입장에서는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300마력에서 10마력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150마력에서 10마력 차이가 나면 나름 꽤 의미 있는 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MPI 엔진의 프라임 모델, 그거랑 LP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사실 그게 더 궁금하긴 한데 오늘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네. 근데 이렇게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랑 또 비교를 해볼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 맞아요. 일단 뭐 산길 주행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차가 현재 지금 18인치 타이어도 그립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허둥대거나 뭐 그러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게 매끄럽게 잡아준다는 것,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SM6의 세팅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그 LPG 모델인 걸 우리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뭐 LPG이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안 맞는 게 아까 앞에 탔던 모델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힘이 조금 약한 거지 그거 무시하고 이 차를 타면 야, 그 차 가지고는 산길 가면 그건 힘이 없어서 안 돼. 이런 건 전혀 통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PG라서 이래요라는 그런 느낌 하나도 지금 안 들어. 그래서 네. LPG 자꾸 잊게 되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따 총평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운을 띄우면 지난번에 아는 분이 이제 LPG 사야겠네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글쎄요 굳이 LPG는 뭐 아무래도 힘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취소. 죄송해요. 힘이 약하다는 소리로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어떤 분이 LPG를 사려고 물어오시면 저는 일단 권할 것 같아요. LPG에 관심이 있으면 사라. LPG 값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거는 논외로 하고 차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LPG 차라고 해서 뭔가 부족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혹시 시동을 거는데 나는 반응이 답답한 거를 못 기다린다 이런 분들은 네. 한 3초 기다리는 거 힘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LPG 그래요? 네. 그거 못 기다릴까? 이거 밀어주는 힘이 이게 그죠? 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거는 아마 그 LPG 엔진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시승을 했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했을 정도로 힘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오, 잘 올라가네. 말해야 돼. 멘트. 오. 속도가 됐어.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계속 올라가요. 그냥 받는 대로 진짜 이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예전에는 최고 속도가 그렇게 높이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연하게 우려한 것보다 맞아요. 네. 중고속까지 가속이 충분히 잘 된다는 것. 그래서 올라갈 속도가 있다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월할 때 답답하다든가 뭐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사실은 안 해도 될 정도로 가속력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저는 노면 소음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승차감은 가솔린 모델이랑 마찬가지로 뭐랄까 단단하긴 한데 그게 조금 뭉툭하게 들어와서 고급스럽다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또 바꿔봐야겠네. 자. 컴퓨터 모드로 또 마사지 기능이 막 활성화가 되네요. 어김없이. 핸들도 훨씬 가벼워지죠. 네, 가벼워져요. 여유가 훨씬 더 생기는 전 거죠. 컴포트 모드가 딱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참. 바람이 많이 맞아. 불긴 해요. 오늘 좀 특별히 좀 많이 부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풍절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뭐 SM6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뭐 많이 봐왔고 그쵸,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확실히 이 부분은 진짜 지금 봐도 고급스럽긴 해요. 맞아요. 이쪽 패턴은 사실 뭐 유행을 탈 수도 있고 취향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이게 고급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봐도 사실 소나타도 실내가 많이 예뻐지긴 했지만 이 차도 뭐 디자인에서는 여전히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편해요, 이 차가. 되게 매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약간 중속으로 올라오면 네. 더 매끄러워요. 거의 제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라갈 때는 약간의 엔진음이 더해지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속도를 딱 맞춰 놓으면 그 속도를 굉장히 잘 유지해줘요. 그래서 아까 저희 주행 촬영할 때도 계속 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으면 계속 막 속도가 떨어지거나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밟게 되거든요, 막. 네. 많이. 근데 생각보다 힘이 좀 있어서 그런지 잘 유지가 돼요. 소홍 기자의 발 크루즈 컨트롤이 좀 이제 실력이 많이 제가 잘한 거였나요? 좋아졌나 봐 이제. 소홍 기자 발에 크루즈 컨트롤 달아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저속에서 중속으로 올라올 때는 좀 느긋하게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중속으로 올라와서 제가속을 할 때는 좀 빨리빨리 돼요. 전반적으로 일단 뭐 주행과 관련해서 특히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뭐 혹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속에서 이제 속도를 막 내기 시작할 때 밀어주는 네, 힘? 네.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부족한 건 아닌데 네. 속도가 한번 붙고 나면 좀 편해져요. 보스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봐야 될까요? 네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소나타에도 보스가 적용돼가지고 드디어 완전 맞대결이네요. 현대가 이제 JBL을 버리고 소나타에다가 보스를 장착하면서 좀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그런 형국이긴 한데 근데 소나타는 어땠어요? 소나타 보스 대박 좋아요. 아, 진짜요? 제가 들어본 보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할 정도로. 진짜요? 아휴. 자, 그러면 이 차는 이게 일단 어때요? 지금 이 노래는 좀 고음이 좀 되게 강조됐잖아요. 네. 고음이 조금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더 뾰족하게 살리지 나와야 않고. 되는데. 네. 근데 이것도 또 은근히 타격감이 있는 노래여가지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 SM6에 있는 보스 오디오는 좀 약간 지난 세대 같은 그런 전통적으로 보스가 좀 이랬어 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근데 이 차에서 제가 이제 크레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네. 크레엘 오디오가 훨씬 더 선예도가 높아가지고 선명한 음질들 더 잘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음이 굉장히 맑은 소리가 굉장히 잘 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 차의 진가는 볼륨을 중간 레벨 이상으로 올렸을 때 오, 안 뭉개져요? 그렇죠. 안 터져요? 네. 크렐은 절반을 올릴 수가 없어. 절반 올락 넘어가 버리면 막 저음이 뭉개져가지고 다 집에 가는군요. 네, 은근히. 그래서 한 3분의 1에서 절반 그 사이 레벨에서 되게 좋은 듣기가 좋은데 이 차는 한 70% 80%까지 올려도 타격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보스의 맛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준 신발을 신고 자, 불장난도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올려봐봐. 더.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중심 말고 와, 당황하지 않네요. 볼륨을 그렇죠. 네. 키워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스의 맛인 거지. 역시 보스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오디오를 프리미엄하게 음악을 정말 정교하게 감상하려고 하면 사실 보스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차 급을 생각해서 평상시에 차를 타면서 그냥 편하게 음악을 즐기기에는 사실 보스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죠. 아, 난 사실 크렐 오디오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볼륨을 못 올리는 게 진짜 너무 속상하거든요. 잔잔하게 항상 들어야 하는. 네. 그래서 한 네. 40% 정도까지만 올려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좋아. 근데 와 이거는 진짜 막 꽝꽝 가끔 이렇게 꽝꽝 울리는 거 듣고 싶을 때는 그쵸.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와, 대박이다. 저음부는 진짜 막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근데 아까 목소리가 나오니까 선명한 이게 음색이 조금 좀 아쉽긴 해요. 김윤아의 목소리 더 선명하게 좀 듣고 싶은데. 조금 더 선명하고 이게 조금 더 윤기가 나면서 네. 약간 기름진 느낌, 풍성한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저음부에서 조금. 느꼈던 감동을 그렇죠. 고스란히 좀 느끼고 싶은데 고음에서도 그러니까 아쉽네. 나름 그 취향을 좀 타는 오디오다 보니까 근데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맞아요. 음악 즐기기에 충분해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LPG에 원래 좀 포커스 맞춰서 오늘 시승하기로 했던 건데 그냥 SM6를 좀 뭐랄까 다시 한번 만끽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LPG라서 막 엄청 막 뭐가 부족하고 했으면 LPG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LPG는 이게 되겠구나 막 이렇게 막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솔린이랑 뭐 큰 차이가 그다가 없어서 그렇게 막 LPG에 막 집중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최근에 LPG 차량을 아무나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결국 연료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LPG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 규제 전부터 LPG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라인업을 많이 확대해 왔던 그 르노 삼성 중에서 SM6 우리가 한번 LPG 차량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직분사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엔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은 기자의 총평은 어때요? 연비는 아무래도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낮긴 해요. 지금 이 7.7. 연비가 네. 좀 고속 주행을 좀 많이 하고 그쵸. 가속을 많이 한 지금 와인딩도 연비가, 많이 하고요. 그게 지금 7.7이고요.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는 10이 넘었어요. 오, 진짜요? 300km 정도 주행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10km가 넘게 돼 있었고 제가 리셋하고 아까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10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근데 이걸 시내 위주로만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10이 안 나올 테고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복합 연비에 거의 비슷하게 그쵸,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 차로 만약에 운행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 차가 지금 공인연비가 9.3km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공인연비만큼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진짜 힘과 연비만으로 LPG를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는 진짜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는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는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되겠다 싶어요. 지금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QM6도 지금 가솔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래부터도 뭐 LPG 모델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또 QM6 같은 경우는 가솔린 SUV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LPG 모델을 곧 출시하게 되는데 다양한 라인업이 많아지고 또 관심들이 많아지는 만큼 제 결론은 정책적인 판단만 남았다.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LPG 가격이 어떻게 등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만 선다면 차 자체만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으로 LPG가 공급된다는 조건 하에서 LPG를 산다고 하는 거는 뭐 절대로 뭐 만류할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사실 전혀 아쉽지가 않네요. 진짜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도 출력이 140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래도 체감으로는 110이나 115가 나올까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무시했던 거죠. LPG 확실히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그렇게 결론을 내고 뭐 어차피 결론이 똑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